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50 플러스 여러분의 활동에 필요한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거나 알고 있는 앱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앱들이 있는지 참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앱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정 관리와 관련해서 구글이나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캘린더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일정 관리하고 관련된 타임블럭이라는 앱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런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 이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가로 줄 3개 메뉴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내 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앱 게임이란 항목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설치됨이라는 항목을 눌렀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3개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전체 용량 중에서 36% 정도를 사용을 했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설치를 하셨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던 그런 앱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예전에 내가 어떤 앱을 설치를 했다가 삭제를 했는지 그 항목을 보고 다시 필요하면 설치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메뉴 가로 줄 3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위시리스트와 같은 항목을 이용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설치하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즉 즐겨찾기 항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임블럭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자, 검색을 하신 후에 이 앱을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어떤 앱인지를 여러분이 설명을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신 후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임블럭이라는 앱은 지금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열기를 하시면 되는데 설치는 하지 않고 내가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눌렀을 때 위시리스트에 추가라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눌러서 추가를 해 놓으신 후에 나중에 설치를 하셔도 되겠죠.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른 캘린더와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나 기간별 작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일정을 등록해 놓고 일정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 지웠다가 다시 등록해야 되는 다른 캘린더하고는 다르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하신 후에 이 일정의 수정을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일정의 기간을 아주 간단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일정을 미리 메모를 해놓고 이 일정을 또 가볍게 그냥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등록해 놓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때는 좋은 앱이라 하더라도 광고를 봐야 되는 앱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 캘린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터치하시고 하단에 가로 점 3개 더보기 메뉴죠. 더보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제조사에서 주는 캘린더와 같은 일정 관리 캘린더가 나오는데요. 자, 이 캘린더는 톡 캘린더로 사용하실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채팅 메뉴를 누르시고 여러분의 대화창을 하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대화창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 채팅 창에 보시게 되면 첨부 버튼이 있죠. 이 첨부 버튼에 보시게 되면 캘린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캘린더에서 일정을 만약에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이 대화방에 있는 회원들과 이 일정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된 일정은 오른쪽 세로 가로 줄 3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톡캘린더에 일정이 등록이 되고요. 이 톡캘린더의 일정을 눌렀을 때 각자 회원들이 참석이나 또는 불참 등의 응답까지도 그 상황들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톡캘린더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와 관련된 앱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표적으로 50플러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메모 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에버노트, 구글 킵, 메모, 네이버 메모 등이 있는데 어느 앱을 사용하셔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메모 앱 모두 다른 기기와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약간의 앱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현재 킵메모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킵메모에서 좀 제가 즐겨 찾는 기능 중에 이런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 안에 있는 글자들, OCR 글자들을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점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찍고 나면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자, 여기 오른쪽에 세로점 3개를 눌러서 이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글자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또 구글 킵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 그림 아래에 글자를 쓰고 다시 그림을 넣고 또 글자를 쓰고 하는 그런 구조는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몇 가지 약간 단점들, 장단점이 있다는 점. 그러나 세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신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메모 앱은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요. 자, 다음은 네, 무료 팩스 보내기 모바일 팩스라는 앱인데요. 모바일 팩스는 통신사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데요. 대신에 한 장의 팩스를 발송을 시킬 때 한 건의 MMS 발송 요금이 발생이 된다는 점, 급하게 여러분이 팩스를 보내셔야 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스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팩스를 받으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받을 때보다는 보낼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장문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PC나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문서를 스마트폰에서 보정 작업을 해야 되게, 보안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구글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구글 오피스에서는 한글 문서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를 사용을 해 보신다면 이 한글 문서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폴라리스에서는 클라우드 기능까지 지원이 돼서요. 이 작성된 문서를 폴라리스 클라우드에 보관도 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에도 공유를 해서 자료를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라리스와 구글 오피스 다 좋은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폴라리스에서는 한글 문서까지 작성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능이죠. 드라이브 와 그다음 네이버 클라우드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이런 앱들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업무를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문서를 스캔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여권 사진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반 문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내달라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스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캠 스캐너, 오피스 렌즈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요, 캠 스캐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개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요. 캠 스캐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오피스 렌즈도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찍으신 후에 문서의 경우 좀 삐뚤어진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보정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찍어 놓고요. 자, 이런 모서리를 잘 선택을 한 다음에요. 자,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문서를 세워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그 필터 기능도 있고요. 유료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글자를 텍스트로 뽑으실 수 있는 기능 등 더 유용한 기능들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스캔하는 앱으로 캠 스캐너나 오피스 렌즈 둘 중에 하나를 또 사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앱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더 많은, 더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앱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스마트폰과 함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운영체제 그리고 웹 브라우저의 사용법